아저씨, 거기 너무 위험해요. 15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윤재석은 산 절벽 끝에서 아득한 계곡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반신 마비로 기어서 이곳까지 왔고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에서 산속에 버려진 존재가 된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한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그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편히 쉬셔야죠. 요양원은 너무 멀어요. 차라리 조용한 곳이 좋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재석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5년째 그래 왔으니까요. 입술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공기만 새어 나갔습니다. 이것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었고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들만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간호사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동 준비하셨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휠체어에 실렸습니다. 차에 실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점점 길이 험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을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요양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물과 음식은 일주일치 놔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재석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석가래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한때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이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어느 날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격려했습니다. 곧 나아지실 겁니다. 재활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사는 누가 이끌어야 했습니다. 동생 윤상훈이 나섰습니다. 임시로 맡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시는 점점 영구가 되어갔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지쳐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아내도 조카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팔을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물병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재석은 팔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차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석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재석은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의 음식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은 완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침대 끝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침대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몸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입 안에서 신음만 맴돌았습니다. 재석은 바닥에 누운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장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몸을 끌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탁자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빵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병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석은 탁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빵을 잡았습니다. 비닐을 뜯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빨로 물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며칠 된 빵이었습니다.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석은 탁자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질질 끌렸습니다. 문에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상쾌했습니다. 재석은 문지방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앞은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가팔랐습니다. 재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리 없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짚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몸을 눕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재석은 탁자 위에 빵과 물로 버텼습니다. 점점 음식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재석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려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팔로 몸을 끌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솔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었습니다. 몇 미터를 가지 못했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석은 여전히 집 앞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보내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끌었습니다. 문지방까지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까지 기어갔습니다. 침대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산속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촘촘했습니다. 재석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만에 별을 보는 것일까? 요양원에서는 천장만 보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석은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쫓겼습니다. 숫자와 서류, 회의와 약속.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것은 언제였을까? 조카들과 밥을 먹은 것은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회사였고 회사가 그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석은 다시 깼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를 보았습니다. 빵이 하나 남았습니다.
물은 반 병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이 밝아졌습니다. 재석은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멀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솔길을 지나쳤습니다.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집 뒤쪽이었습니다. 바위와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로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재석은 그 길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끝났습니다.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은 절벽이었습니다. 재석은 절벽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깊었습니다. 산 아래가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석은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었습니다. 다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멈춰도 되는 걸까? 무기력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재석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거기 너무 위험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절벽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 잡으세요. 뒤로 가요.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60대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옷은 검소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요. 손 잡으세요. 재석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힘을 주어 그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재석의 몸이 절벽에서 멀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자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물 드세요. 재석은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재석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폐가에 계시는군요. 그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났는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재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혼자 계세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는 재석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은 흑투성이었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귀여우신 거예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배낭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물을 적셔 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아프시겠어요? 재석은 그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여자는 손을 다 닦은 후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함께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산은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에요. 익숙해요. 그녀는 재석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은 끌려가듯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땅을 질질 끌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묵묵히 그를 지탱했습니다.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재석을 집 안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예요.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재석은 차를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자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음식도 담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려고?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재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돕는 걸까? 여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걱정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석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깨셨어요?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죽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선영은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재석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재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영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은 죽을 다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보따리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빨래한 담요였습니다. 이거 덮고 주무세요. 산에는 밤에 춥거든요. 그녀는 담요를 재석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제가 당분간 매일 올게요. 음식이랑 필요한 것들 가져다 드릴게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매일 산에 올라요. 약초 캐러 다니거든요. 이 근처 지나는 김에 들르는 거예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그녀는 나갔습니다. 재석은 담요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담요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가져왔습니다. 저녁이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물도 가져왔습니다. 재석은 점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어느 날 작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밖에 나가 앉아 계세요. 햇볕 쬐면 좋아요. 그녀는 재석을 일으켰습니다. 집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재석은 햇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배낭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했습니다. 재석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끔 재석을 보았습니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돕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선영은 매일 왔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재석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보았습니다. 재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선영은 약초 손질을 마쳤습니다. 배낭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떠났습니다. 재석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재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이제 혼자서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벽을 짚고 집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건 약초로 만든 기름이에요. 다리에 바르면 좋아요. 선영은 재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허락하셔야 해요. 재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재석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가늘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다리였습니다. 선영은 약병을 열었습니다. 기름을 손에 덜었습니다. 따뜻하게 비볐습니다. 그리고 재석의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종아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석은 그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감각이 없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손길 자체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온기는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게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15년 동안 수많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은 어렵다고,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선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매일 재석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 한 번, 저녁에 갈 때 한 번. 재석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종아리를 주무를 때였습니다. 찌릿, 작은 느낌이 왔습니다. 재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영은 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뭔가 느껴지세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 밤 재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걷는 꿈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재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가요. 재석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재석은 달라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올 때마다 그는 노력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그러나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재석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선영은 재석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재석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윤재석. 선영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재석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석 씨, 우리 함께 해봐요. 천천히 조금씩.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선영은 더 자주 왔습니다. 재석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벽을 짚고 서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재석은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팔꿈치가 까졌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재석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섰습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재석은 이제 벽을 짚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나무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걸어봐요. 재석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땅에 짚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버텼습니다.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재석은 걷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재석 씨.
재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가요. 겨울이 왔습니다. 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선영은 눈길을 뚫고 매일 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하며 왔어요. 그녀는 눈을 털며 말했습니다. 재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익숙해요. 그녀는 배낭에서 따뜻한 국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재석은 국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은 재석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오는 산은 정말 아름다워요. 재석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나무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석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족은 없으세요?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계속 썼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석 씨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권리 없어요.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석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저는 알아요. 매일 보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봐요. 재석 씨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재활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나무 2개를 가져와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 난간을 잡고 걸어봐요.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재석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못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한 달이 지나자 재석은 난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재석 씨. 재석은 웃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오후 늦게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마을에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재석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그녀는 집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재석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아침에 끓여준 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영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석 씨가 혼자서.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차를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었거든요. 5년 전에.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석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산에 왔어요. 혼자 걷고 약초 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재석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옛날의 제 모습 같았거든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드리면서 저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재석 씨. 재석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재석도 일어났습니다. 난간을 잡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선영은 놀랐습니다. 재석 씨, 배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선영은 집 앞길까지 왔습니다. 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눈이 얼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앗! 그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재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난간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위험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재석의 품에 안긴 채 얼어붙었습니다. 재석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석 씨 목소리가. 재석도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재석을 꼭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재석 씨. 해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재석 씨.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외쳤습니다. 재석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정말 목소리가 나와요. 재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말이 더뎠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그날부터 재석은 말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물, 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만 해도 목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선영 씨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선영은 매번 기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재석 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재석은 이제 지팡이 하나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이 마을에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재석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경제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상훈 회장, 단독 후계 체제 굳어져. 재석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재석 전 부회장 실종 15년 만에 사망 추정 상속 절차 마무리 단계.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추정.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재석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재석 씨 괜찮으세요? 재석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재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재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이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석은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선영은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석 씨가 원하는 게 뭔가요?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회사를 되찾고 싶은가? 복수하고 싶은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 동생과 함께 일했던 순간들, 가족 모임들, 그리고 쓰러진 후의 시간들, 병원 침대, 요양원, 그리고 이곳. 재석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재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선영은 그를 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밝히고 싶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석이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김태호 변호사, 제 옛 비서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윤재석 회장님 살아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재석 회장님이 살아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선영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석에게 말했습니다. 연락했어요. 내일 오신대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산길에 차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석과 선영은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김태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재석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오랜만이네. 김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재석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일어나게. 김태호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재석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끌려온 일, 이곳에 버려진 일, 선영을 만난 일. 김태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훈 부회장과 부인이 함께 계획한 것입니다. 회장님을 없애고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이제는. 김태호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서고 싶네. 진실을 밝히고 싶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생존을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겠습니다. 의료 기록도 필요할 걸세.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긴 기록, 그리고 이곳까지 옮긴 기록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 김태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것 아니에요. 재석 씨가 스스로 일어서신 겁니다. 김태호는 재석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여기 있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태호는 돌아갔습니다.
재석과 선영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 씨 끝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든 함께 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호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요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재석을 옮긴 사람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가야겠군요. 선영은 재석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지팡이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석과 선영은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풍경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재석 씨를 만나서 저도 다시 살게 된 것 같아요. 재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산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재석 전 부회장 생존 확인. 15년 만에 귀환, 진실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김태호가 앞장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의 동생. 그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재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군 상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요양원 기록, 이송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윤상훈과 재석의 아내가 함께 계획했다는 것, 재석을 산속에 버렸다는 것, 사망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 재판장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재석을 둘러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사로 돌아가실 겁니까? 재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재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유능한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지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재석은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석은 기자들을 보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살린 그곳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랬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김태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회장님.
재석과 선영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새소리, 바람. 집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재석과 선영은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석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재석 씨.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재석은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석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단순한 것들, 함께 걷는 것, 같은 풍경을 보는 것,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작은 라디오 스튜디오. 재석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윤재석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재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박선영 씨, 재석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죠. 절벽 끝에 계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왜 도와주셨나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진행자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재석 씨,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재석은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68의 나이에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영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재석과 선영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